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큰 걸 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별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길거리에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다. 라는 오늘 아침에 한 줄 명언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시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응원합니다. 한국은행에서 9월 21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전에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발간을 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부분으로 유입되면서 금리 인하의 성장 제고 효과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대출이 안 나와서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다음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저는 봅니다. 또 미국에서도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최소 앞으로 2번을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또 연말 되기 전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 서울 부동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집값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예전 폭등 시즌2 초입 보는 것 같다. 부동산 시세는 그 누구도 예견 못하고 그저 다들 시세의 흐름에 업어가는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전 코로나 전후 폭등했던 때 그때 초입이랑 분위기가 비슷하고요. 진짜 이번으로 확실해진 듯하다.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무언가를 억제하면 그 반동으로 더 튄다는 거 2번 반복으로 학습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면 서울로 진입 못한다.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패닉바잉의 그런 초기의 그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고양시 파주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요 라고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하는 말씀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이런 분위기가 멈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2월달에 토호제를 갖다가 일단 풀었다가 다시 토호제를 묶었잖아요. 토호제를 확대하는 3월달부터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5월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6월 27일 규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9월 7일 공급대책 발표하고 난 뒤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1급지가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2급지, 3급지가 1급지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4급지, 5급지까지도 영향을 갖다가 분명히 끼칠 것 같다. 물론 고양시가 3급지일지 4급지일지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은 지금 서울만의 이런 폭등장이 멈추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토호제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이런 분위기는 서울 전역 그리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 외곽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대출이 4억 8천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대출이 3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십억의 강남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4억 8천인데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주담대 규제를 했냐고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돈 없는 서민들만 평생 집 사지 말고 대출 이용하지 말라라는 가계부채 이용하지 말고 가계대출 이용하지 말고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왜 민주당에서는 내 집 마련을 이렇게 막는 걸까요?
내 집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수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런 분석 보고서에서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갖다가 또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대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 6억 대출 규제를 갖다 묶어버려가지고 오히려 고소득, 그 다음에 젊은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고 15억에서 뭐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10억에서 10억 사이의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제가 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미분양이 있었던 단지들도 지금 계약이 속속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감더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제 9월 22일부터 전세 임대가 전부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전세 임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22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LH가 공식 발표한 이유는 물량 초과지만 실제 내부 사정은 예산이 바닥난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그 방향과 정반대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심리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감더스마일이 1주택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저의 찐팬분들 여러분들이 동감을 해주셨고 또 저에게 또 댓글 남겨주셨던 분, 저에게 전화 한 번도 안 주셨던 분인데 저로 인해 가지고 감더스마일 덕분에 내 집 마련을 했었다라는 또 신혼부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더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 많이 정말 앞으로 더 편해질 일이 많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어제 단톡방에서 최상욱 최부심이라는 그 유튜버 애널리스트이죠. 근데 그분도 이제 폭락에서 폭등으로 또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태세 전환을 하는구나. 이제 정부의 이런 공급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서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확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또 이런 또 신축에 있는 분양가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보다 올라갈 일이 이제 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더스마일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감더스마일의 이야기에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이시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가격이 싸면 그저 그렇게 보인다. 가격이 비쌀수록 좋아 보인다. 명품 가격이 비싼 이유며 자산도 마찬가지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가격이 싸면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도 안 하고 고양시 아파트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정말 좋다. 내년에 GTX-A 개통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오르지 않았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최근에 감더스마일에게 내 집 마련을 상담하러 오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분들께 정말 스트레스 DSR 3단계 이전에 만약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출이 조금 최근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10월달까지는 대출이 지금 아예 안 되고 만약에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잔금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완전 뒤바뀝니다. 라는 첫 번째 변화는 얼죽신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변화는 결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 알게 됐습니다. 폭발하는 월세 시장입니다. 전세가 점차 사라지고 월세가 한국 사회의 표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는 것보다 빌려 사는 것이 보편적인 선택이 됐고 세 번째 변화는 정책 빅뱅.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이 부동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더스마일이 감스님들께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게 정말 죄송스럽지만 2026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요동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셔가지고 남은 3개월 동안 내 의사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번 올해 내 의사결정을 갖다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갖다 할 수 있는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숑님께서 서울은 이렇게, 경기는 이렇게 전망됩니다. 늦기 전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지난번에 트루카피님의 9월 7일 대책 제로효과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 내용을 갖다 전부 다, 내용을 갖다가 시청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또 요약을 갖다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빠숑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감스님들 9월 7일 대책 관련해가지고 트루카피님, 이런, 유튜브 강의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실 것을 추천의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빠숑님께서도 방송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LH가 직접 수용하겠다, 시장 지형을 흔드는 조용한 변수고, 부동산 감독기관이라든지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이거는 10억에서 15억 이제 허리층을 겨냥한 예고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이 확대가 되는데, 규제의 칼날을 중앙으로 하겠다. 도심 공공복합개발과 정비사업, 그리고 일기신도시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빠른 재건축을 향한 숨은 가속 페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일기신도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일기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지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공급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7일 대책은 지금 제로 시장 효과고, 이 9월 7일 대책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빠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상승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5억 이상 주택 취득세 중과라든지, 또 언제든지 지금 전세 시장도 전세 대출 한도 축소라든지 저소득층이 아파트 진입 대신에 이제 빌라로 돌아가야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매입 임대 정책을 흔들 수도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 최근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구간이 이제 10억에서 15억 구간이고요. 기름, 신길, 성동, 마포, 그리고 재건축 용적률 확보 시에 사업성이 뛰어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규제 강화 국면에서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출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 내 가용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자금으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잔금 일정을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으로 지금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인 전세 물건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갭 끼고 지금 사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가 경계할 함정은, 저렴하다고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또 90년대 후반 대단지에 무턱대고 투자하면 하락장에서 황금성 리스트가 또 치명적이고, 또 여기서 재개발 초보라고 하면 최소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 저는 오래된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추천드리지 않고, 오히려 저는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10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들이 가장 좋아 보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내 능력에 맞추는 걸로 해가지고 가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면서, 향후 시장은 아마 벨리댄스 국면이다. 즉 다시 말해서 허리 쪽에서 이제 상급지, 그 다음에 뭐 이래서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머리,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다리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허리에 이제 벨리댄스에 이제 이런 허리층에서 이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되고, 특히 성동구가 신고가 행렬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외곽, 수원이라든지 부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양구, 안양, 우왕, 동탄에서도 거래가 늘고 있고, 현재 시장은 허리가 흔들고 있고, 이런 춤추는 벨리댄스 국면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다음 대책이 나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되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 확대는 10월 이후가 유력하다. 제 생각이랑 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기뻤는데, 추가 규제 전에 선제 매수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주택자는 2017년처럼 양도세, 종부세 중과 부활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할 시점이다. 지방은 공급이 끝난 부산처럼 한정된 곳에서만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은 눈을 돌리지 마시고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만 일단 눈을 돌리셔가지고, 일단 만약에 내가 1주택이다 능력이 되신 분들은 2주택 전략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빌라에서 아파트로 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구축에서 뭐 준신축으로 갈아타기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제가 만든 불균형이 곧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은 늘 작용과 반작용의 무대입니다. 정부가 규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시장 곳곳에는 새로운 불균형이 생기고 그 틈이 바로 투자자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낮은 물건, 시장 하락기에 매도 어려운 자산을 피하고 규제 강화 속에서도 재개발, 중공업지, 허리층 가격대 같은 핵심 축을 선별해야 되고, 정부의 칼날은 예고 없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규제가 만든 불균형이 곧 기회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 트루카피 9월 7일 대책 제로효과 장세 지금 당장 사야 할 곳 세 곳에 대해서 빠시옹님의 수트TV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매달레가 이제 거의 완판의 이제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안선님께서 요즘 서울 전역이 불장 분위기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미분양이었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매달레가 생각이 나서 실제로 이제 전화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전용 7사가 10가구가 남아 있었는데 분양가는 13억대. 그때 당시에 감사스마일도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완판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빠른 완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13억대. 정말 그때는 5월달에는 비쌌지만 지금은 싸 보이죠. 철산역 자체가 지금 효과로 인해 가지고 더 싸게 느껴지는데, 7사 잔여 물량 10개 있던데 아직 남아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현재 모두 계약금이 들어와 진행 중이다. 그럼 남은 건 없단 말씀이시죠? 네, 모레쯤이면 완판될 예정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계약금 일부로 해갖고 1,000만원 먼저 넣고 이제 본계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일정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스마일도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4개 5개밖에 안 남았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거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계약금 일부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통화였지만 상황은 명확하다. 용기 있는 자가 아닌 서울 신축 가져간다는 사실. 그러니까 망설이다 보면 이렇게 또 떠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 애청자분들 중에 힐스테이트 매달레 우브 타입 선착순 줍줍 해가지고 하셨던 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좀 불안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아주 현명한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힐스테이트 매달레가 완판이 되게 되면 저는 그런 분위기가 고양시로, 그러니까 은평구 전역으로 확산될 거고, 특히 녹번역이라든지 백년산 벨트라든지 수색 등산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향동 덕은, 그리고 삼송벨트, 삼송원흥 지축 향동 덕은, 그리고 창릉까지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오늘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2026년 부동시장이 완전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겠구나. 향후 5년간은 주택 공급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전국의 집값의 바로미터에 있는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한강벨트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곽으로도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철산 광명 철산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8사 기준으로 해서 16억의 집 분양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서울의 15억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착한 가격이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감사스마일은 올 하반기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내년 6월 이후가 더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내 종잣돈이 있고 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히려 고양시는 지금 추석 명절 전이 기회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가재울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녹번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원래는 추석 명절 전에 움직임이 좀 덜한데,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 고양시로 좀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토호제 확대는 아마 추석 명절 지나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립니다. 고맙습니다.